이게 실제로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요거는 저는 뭐 잘 몰랐어요.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저도 좀 드라마 보면서 좀 알게 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. 뭐 휴정을 한다고 해도 부장님이 하는 거죠. 재판장이 하는 건데. 안녕하세요, 박정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종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계속 물 들어왔을 때 우리 노져야 되니까 네. 소녀심판 영상을 조금 더 보는 걸로 하시죠. 바로 볼까요, 그러면? 여기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진짜예요. 걔들이 그래요? 내가 그랬다고? 또래 아이들의 집단 폭행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. 매달 법원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 어디에 썼습니까? 결국 돈 앞에선 장사 없나 봐요. 당장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걸을지도 모른다 그래. 제가 사정했어요. 엄마가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니 망할 회복센터 때문에. 그러니까 다 그년들 때문인 거예요. 내가 더 나가라고 그랬어요. 너구나? 법원에 신분 접수한 사람. 그년들 나가 뒤지든 말든 그게 다 무슨 상관인데. 너 그 일 조심하라고 몇 번이라고 그랬지? 함부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지? 전화 왔었다면서요, 연장님. 큰돈 벌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. 그게 제일 쉬우니까. 이게 네가 내쫓은 대한민국 가출소년의 현주소야. 문 좀 열어보세요! 연지야! 우리가 아이들을 쫓는 사이 아름이가 진술했다네요. 아름이가 왜요?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했을 겁니다. 나 좀 봐달라고. 나 힘들다고. 왜 몰라보냐고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보호자 전원에게도 보호자 교육을 명합니다.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끼셔야 할 겁니다. 사실 여기서는 저는 그냥 드는 생각은 이 학생들이 다 도망가잖아요, 밖으로. 여기가 시골이라고 치면은 완전히 멀리까지 간 다음에 서울에 오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또 다른 이제 범죄가 되는데,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. 왠지 쫓아내도 그냥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. 뭐 물론 이제 좀 어릴 때니까 본인들 거짓말이 걸릴까봐 겁나서 이제 뭐 도망가거나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소년심판 전체적인 에피소드 중에서 이건 조금 실제로는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이 학생들을 찾으러 판사님들이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거든요. 모텔이랑 모텔 다 찾아가고 막 그래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것도 판사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. 못하실 것 같은데. 네. 물론 다 엄청나게 힘들고 고되게 일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일까지 다 하시기에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실 거라서. 그쵸. 여기 보면 이제 6호 처분이었던 것 같은데, 네. 6호가 여기 보시면 이제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이잖아요. 그게 이제 이 센터거든요. 이게 실제로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요거는 저는 뭐 잘 몰랐어요. 근데 여기 보면 일반 가정집 비슷하게 그런데. 하거든요.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저도 좀 드라마 보면서 좀 알게 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이 회복센터랑 네. 소년원이랑 아예 좀 다른. 아니, 달라요. 완전 다른 거예요. 소년원은 흔히 생각하는 소년들이 있는 일종의 감옥 비슷한 거죠.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, 기본적으로. 네.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감옥에 가깝고 교화에 대한 중심으로, 예, 좀 네. 그런 게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, 소년보호시설 여기는 지금 집에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 그쪽으로 좀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이걸 이제 소년원 가기에는 경미한 범죄들 뭐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가정에 있으면 우범 소년들하고 다시 어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사가 판단을 하면은 6호 처분을 하는 걸로. 좀 더 자유의 정도가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. 그쵸. 소년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구속의 정도가 클 거라서, 아동복지시설이나 이 소년보호시설 지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자유가 있을 것 같고 아마. 그럼 바로 다음 걸로 이어서 보겠습니다. 가보시죠. 걔만 가만히 있으면 뭘 가만히 있어! 내가 그 사건 담당한다네! 아버지, 마지막 재판이다. 내가 그 수석 부장님하고 상의해서 재배당 신청해 올 아니요. 문제 없습니다.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. 데카르트의 가입 기준은 성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? 그 시험지를 받고 그 시간에 딴 걸 더 준비할 수 있어서 받은 거지. 근데 재판은 언제까지 하죠? 1시간 뒤에 우리 석현이 영업 과외가 있어서 그러는데. 거기 회원이었답니다. 그런데요, 아들을 지키세요. 전 당을 지키겠습니다.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만 모두 채택하셨다면서요.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, 부장님. 납득이 안 되면 어쩌면 건데! 재수 없이 걸린 놈만 울었어. 뭐라고? 어떻게 6명이 적어낸 오답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수가 있지? 그치만 이석현 진술대로 검찰이 놓친 학생이 더 있다면요. 문광고등학교 3학년 1반 강신우 같은. 자수하시죠, 부장님. 예전에서 얘기했으면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서 기각 결정합니다. 재판장님, 저희 검사 측은 증인 채택에 관하여 기각합니다. 재판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1시간 휴정합니다. 내 아들이 데카르트에 가입했다는 증거라도 찾았나?
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소년들이 두 부류로 나눠요. 이 드라마 안에서 이제 소년 형사 사건이 있고 소년 보호 사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. 소년 형사 사건은 이제 오랫동안 답안지를 공유한 사람들이고, 아까 이제 그 영어 과외 받아야 된다는 그 학생 있잖아요. 네. 그분은 한 번만 한 번 받은 거야. 받았나 뭐 이랬을 거예요. 여기는 이제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를 하고 좀 많이 했던 주로 한 건 정식으로 기소를 해서 형사 사건을 하는데, 결국 사건이 두 개가 되는데, 첫 번째 소년 보호 사건, 그러니까 학생 한 명만 있던 사건은 김혜수 판사님이 주심 판사가 돼가지고 직접 하는 거죠.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된 거는 합의부가 형사 사건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사건이 달라요, 서로. 이게 설명이 없으면 사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봤을 때는 헷갈릴 것 같아요. 합의부에서는 이제 부장 판사님이 이성민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증거가 나오는 걸 좀 꺼림칙하게 여기시니까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청 이런 거 다 기각하고 변호사가 신청한 건 좀 받아들이고,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편파적인 걸 하죠. 제일 깜짝 놀랐던 장면은 부장님이 이제 검사가 신청한 거 다 기각하잖아요. 그러다가 갑자기 김혜수가 이제 그 앞에 휴정하자고. 네, 갑자기 드럼에서 다짜고짜 그래요. 1시간 동안 휴정하겠다고 나가버리는.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지 뭐 하려면 하겠죠.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. 뭐 휴정을 한다고 해도 부장님이 하는 거죠. 재판장이 하는 건데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부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휴정하겠다고 나가긴 할 것 같은데, 판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그 장면이 저는 가장 보면서 인상이 깊었고. 이럴 수 있나요? 현직에 계신 판사님이 방송 출연하는 게 가능한지가 일단 저는 의문이고, 왠지 그 되게 넓은 의미의 다른 영리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. 근데 허가받으면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여요. 아 맞아, 허가받으면 가능해요. 근데 대부분 저렇게 메인으로 나오시는 거는 사실 우리 신뢰는 없죠. 쉽지 않죠. 네, 쉽지 않고. 어쩌다 게스트로는 뭐 네, 나올 수 그건 있겠지만. 당연히 가능한데, 특히 정계 진출하는 거를 되게 노골적으로 한 상태에서 내가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해요.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네.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고. 그죠. 외국에서는 가능한지 모르겠다. 그런 거를 좀 뭔가 차용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색했는데. 그러니까 그냥 관리가 그런 것 같아요. 뭐 정계 진출한다 그러면 사직서 내고 나오는 이제 거지. 정계 진출을 하지. 내가 네. 앞으로 정계 진출을 할 거야 계획을 한 상태에서 재판도 하고,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당한 사건을 불러올 수가 있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어요. 오해 살 수 있죠. 심지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판사나 검사가 이제 옷을 벗고 나서는 변호사로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개업을 할 수 없도록도 되어 있거든요. 그만큼 되게 그 다음 행보와 굉장히 이렇게 단절을 짓는 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지 않았나. 그 부분은 네, 부분?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좀 맞아요. 말이 안 된다. 근데 그 유혹이 있다면 소년들이 그거를 뿌리칠 수 있을까? 어렵죠. 사실 진짜 어려울 것 현실적으로. 같아요. 네.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서 뭐 모범 답안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 나이 때는 그거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.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너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촉법소년, 범죄소년, 오범소년에 따라서 보호처분 내리는 게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, 또 많은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였네요. 이상으로 그렇습니다. 네, 소년 두화를 심판의 또 두 이렇게 번째 리뷰를 마치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리뷰를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시죠. 바이바이. 네.